돈도 없는 노인네가 바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아픈데도 하나 없냐고. 울어도 산다 진짜.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된 자식의 무례함.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노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칠순을 맞은 시아버지의 생일 자리. 그날 며느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부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담하고도 오싹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천륜을 끊고 22억 아파트를 팔아버린 노부부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박분남은 사당동 아파트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그녀는 많은 비를 보았지만 오늘따라 하늘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군요. 내일이면 당신 칠순인데.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남편 정만섭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아내의 한숨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칠순을 하루 앞둔 노목수의 손은 단단하고 거친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못질하고 톱질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한 훈장이었죠. 아들한테 전화했어? 만섭이 물었습니다. 분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훈에 점심에 잠깐 들릴 거래요. 그 말에 만섭의 입가가 씁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들 정승우는 보험회사 과장으로 아내 이지연과 아들 민재와 함께 마포구 아현동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그 아파트는 만섭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분남은 어제의 전화 통화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칠순인데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는 해야지 않겠니?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을 때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지인들이랑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요. 그 말에 분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아버지 칠순보다 지인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니 그 순간 가슴을 스치고 지나간 감정은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분남은 항상 그랬듯이 감정을 억눌렀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꼭 참아야 한다는 평생의 신조였습니다.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 생신인데, 그것도 칠순 생신인데. 그녀가 더 말하려는데 전화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가 점심에 잠깐 들릴게요. 결국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점심에 잠깐 며느리가 허락한 시간은 고작 그뿐이었죠. 분남은 주방으로 가서 칠순 상에 올릴 음식 목록을 적었어요. 소고기 미역국, 갈비찜, 잡채, 모듬전. 손이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소리 없이 삼켜온 서러움이 올라왔죠. 제발 내일만큼은. 마른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가 명절에도 친정을 먼저 가고 시댁은 늘 후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빈손으로 오는 것도 얼굴에 짜증을 가득 담고 오는 것도 말이죠. 어머니, 저희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이런 말을 달고 사는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저 아들과 손자 얼굴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만섭은 며느리가 오면 더 말이 없어졌어요. 아들이 오면 손자랑만 놀고 며느리가 하는 말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한 번은 만섭이 물었습니다. 저 애는 왜 항상 저렇게 표정이 안 좋아? 분남은 둘러댔어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불편함을 넘어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5년 전 그들은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사실은 만섭 이름으로 샀지만 아들이 살게 했어요. 나중에 천천히 내 이름으로 바꿔줄게. 만섭이 그렇게 말했죠. 그때만 해도 아들 내외가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마포 아파트는 언제 저희 이름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처음엔 농담처럼 말하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만섭은 그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얼버무렸죠. 사실 그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집 명의까지 넘겨주면 아들 내외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었거든요. 그날 밤 분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칠순을 앞두고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지 자문했죠. 손자 민재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4살배기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목소리가 그립고 또 그리웠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분남은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섭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분남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만섭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내일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분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섭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모르겠네. 근데 가슴이 답답해.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꾹꾹 눌러온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다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만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남은 남편의 눈물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현장에서 팔이 부러져도 허리를 다쳐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다니 분남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일 괜찮을 거예요. 보통 생일도 아니고 당신 칠순인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사실 분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며느리의 말에 좌우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내일의 불안을 예고하듯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분남은 잠 못 이루는 밤 시계를 보며 초침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딱 똑딱 내일을 향해 가는 시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분남의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칠순을 맞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과 잡채를 준비했어요. 오늘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네. 그녀는 남편의 수저를 정성스레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섭은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깨끗이 다림질된 푸른 셔츠, 그리고 아들 내외가 몇 년 전 사준 바지를 입었죠. 당신 옷 잘 어울려요. 분남이 말했지만 만섭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몇 시에 온대? 만섭이 물었어요. 12시쯤이요. 분남이 답했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분남은 남편의 칠순상을 완벽하게 차리기 위해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렸지만 오늘만큼은 웃으며 버텨내기로 했어요. 당신 좋아하는 도미조림도 해놨어요. 만섭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보다 체념이 더 깊었죠. 시계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11시 3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분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왔나?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손자 민재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분남은 손자를 끌어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민재 와줬구나. 아들 승우와 며느리 지연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승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죠. 어서 와라. 오느라 고생했다. 분남이 말했습니다. 만섭은 일어나 손자를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할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만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유, 우리 손자. 말도 예쁘게 하지. 그래, 고맙다. 승우가 다가와 아버지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칠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 지연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축하드려요. 아버님 하며 고개만 까딱하고 소파에 앉았죠. 분남은 거실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2시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3시에 약속이 있어서요. 지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분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얼른 먹자. 식사가 시작되었죠. 만섭은 손자에게 음식을 골라주며 간간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의 건배 제의에 따라 잔을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분남은 따뜻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식사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얘야, 이거 한번 먹어봐. 특별히 내 입맛에 맞게 간을 했어. 분남이 음식을 권했지만 지연은 건성으로 젓가락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이따가 약속도 있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만섭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 지금 시댁이야. 곧 나갈 거야. 그녀가 통화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분남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그때 지연이 현관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난 정말 못 참겠어. 어떻게 이런 데서 2시간이나 버텨?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에게 과일 심부름을 부탁하러 뒤따라 나왔던 분남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난들 뭐 시부모 때문에 친구들 약속까지 미루고 싶겠어?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돈도 없는 노인네가 바라는 건 많아. 왜 이렇게 멀쩡하게 오래 살아? 그 순간 분남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죠.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그래도 진명에 이전 받을 때까진 참아야지 뭐. 그때 되면 아예 연락 끊을까 생각 중이야. 분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지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지연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방금 뭐라고 했니? 분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친구랑 통화하는데 왜 엿들으세요? 오히려 당당한 말투였습니다. 너 우리 보고 돈도 없는 노인네라고 했니? 분남의 온몸이 떨렸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들으셨으면 어쩔 건데요? 사실이잖아요. 그 말에 분남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죠. 67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집 명의는 왜 안 바꿔주세요? 분남은 충격으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어요. 그때 만섭이 나타났습니다. 뭐하고 있어? 만섭이 물었죠. 분남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돈도 없는 노인네. 왜 이렇게 멀쩡하게 오래 살아? 만섭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다시 물었어요. 분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연이가 한 말, 들어보세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만섭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을 열고 승우가 나왔죠. 뭐 하세요, 다들? 승우가 물었습니다. 분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와이프가 우리 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분남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승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만섭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얘야, 내가 뭐라고 했길래 네 어머니가 이러니?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죠. 별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분남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오해라고? 내가 방금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 만섭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분남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돈도 없는 노인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멀쩡하게 오래 사냐고. 만섭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70평생 그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우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이잖아요. 시아버님 이름으로 된 집에서 우리가 벌써 5년째 살고 있는데 명의는 언제 바꿔주실 거냐고요? 그 말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만섭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몹쓸 것이? 그가 한 걸음 다가서려 하자 승우가 앞을 가로막았죠.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연이가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수 아니에요. 내 생각 그대로예요. 시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못 참아요. 승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제발. 분남은 그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7년 동안 참아온 인내의 끈이었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감히. 그리고 갑자기 손이 올라갔습니다. 팟! 분남의 손이 지연의 뺨을 때렸어요. 순간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붙잡았죠. 시발 미쳤어? 손찌검까지 하시겠다? 승우가 아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순간 만섭이 앞으로 나섰어요. 야, 이 후레자식아. 만섭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승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부모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데 넌 지금 엄마를 탓해? 만섭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평생 말이 없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승우는 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충격에 빠졌죠. 아버지. 분남은 만섭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평생 자식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지연이 집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런 집구석에 더는 못 있겠어. 가자, 여보. 승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과 아내를 번갈아 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연이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잘 타일러서. 만섭이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네.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못 들었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만섭의 손가락이 현관을 가리켰죠. 아버지, 진정하시고. 분남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승우야, 너희 가는 게 좋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 내 아내가 한 말 이해할 수 없구나. 우리가 언제 너희에게 짐이 되려고 했니? 분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여보, 빨리 나와. 이런 거지 같은 곳에 단 1초도 더 있기 싫어. 승우는 망설이다가 아내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만섭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필요 없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에 승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만섭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분남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내가 시부모한테 돈도 없는 주제에 바라는 것만 많다고, 오래 산다고 비아냥거리는데 넌 할 말이 고작 그게 다냐? 분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이 승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요. 여기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요. 결국 승우는 거실 한쪽에서 울고 있던 민재를 안고 아내를 따라 나갔죠. 할머니, 할아버지,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남은 그제야 손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만섭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남은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만섭이 돌아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여보, 내가 이 꼴 보려고 70평생을 아등바등 이렇게 살았던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남은 남편을 꼭 안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두 노인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듯 했죠. 이제 어쩌지? 분남이 물었습니다. 만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분남아, 난 결심했어.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만섭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분남은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인내 끝에 그들의 가슴 속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면서도 이상하게 홀가분한 느낌이었어요. 당신, 진짜 괜찮아요? 분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오늘부로 우리한테 아들은 없어. 사당동 아파트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분남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오늘의 일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죠. 당신 물 좀 마셔요. 만섭이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분남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어요. 이게 꿈이면 좋겠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섭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했던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내 탓이지. 분남이 흐느꼈죠. 만섭이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참기만 했어. 그의 손이 아내의 손을 덮었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분남이 물었죠. 만섭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분남아, 내가 생각한 게 있어.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뭔데요? 그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만섭의 말에 분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포 아현동 아파트 말이에요? 만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자.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분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만섭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재산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고. 분남은 남편의 눈빛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결연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우리 아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 우리에게 아들이 있었나? 만섭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남은 가슴이 저몄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내일 당장 부동산에 연락할 거야. 만섭이 말했습니다. 얼마에 내놓을 거예요? 분남이 물었죠.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만섭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분남은 5년 전의 일을 떠올렸어요.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승우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내 이름으로 해줄까? 만섭이 물었을 때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아버지 이름으로 하세요. 세금도 그게 유리하고.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집은 언제 저희 이름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점점 노골적인 요구가 되어갔죠. 분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팔 거예요? 만섭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할 거야. 그는 예전에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남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만섭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집을 팔면 적어도 22억은 나올 거야. 그 말에 분남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게 나요? 요즘 아현동 시세가 그래. 우리가 5년 전에 샀을 때보다 2배는 올랐어. 만섭의 말에 분남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건데요? 분남이 물었어요. 만섭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내일 세무사부터 만나보자.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남은 인생,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 그 말에 분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만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고 말고, 이제 우리 인생이야. 분남의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오늘 정말 꿈 같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섭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대박 부동산인가요? 분남은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아픔과 함께 찾아온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네, 금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습니다. 만섭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분남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인생을 살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희미하게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새 인생을 찾은 설렘이 교차하는 묘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섭은 일찍 일어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이라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당신 어디 가요? 분남이 물었습니다. 대박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려고. 만섭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분남은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만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분남아, 걱정하지 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 때가 됐어.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같이 가요. 부부는 함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아, 정 사장님, 어서 오세요. 대박부동산의 박 실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제 전화드린 아현동 아파트요. 만섭이 말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해드리죠. 시세가 22억 정도인데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사장님 댁은 로얄동의 로얄층이라 23억에도 거래 가능할 것 같아요. 박 실장이 물었어요. 만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억에 금매로 내놓아요. 박 실장의 눈이 커졌죠. 20억이요? 너무 싸게 내놓으시는 거 아닌가요?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분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아들과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어제의 상처가 떠오르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 바라는 것만 많다고 어디 한 군데 아프지도 않냐고. 그 모욕적인 말을 떠올리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진 찍고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금방 연락 올 거예요. 박 실장의 말에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 분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확인. 아들이었습니다. 분남은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지 않았죠. 누구야? 만섭이 물었습니다. 승우예요. 만섭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받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분남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섭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 뭐하고 살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분남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만섭이 웃었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우리도 즐겁게 살아봐야지. 그 말에 분남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움텄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섭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정만섭입니다. 만섭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써요? 네. 전화를 끄는 만섭의 얼굴에 흥분이 서려 있었어요. 벌써 세 팀이나 문의가 왔대. 분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만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매니까. 내일 박 실장이 첫 손님을 데리고 마포 아현동 아파트로 간대.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지연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물었죠. 안녕하세요. 대박부동산 박 실장입니다. 집 보러 왔는데요. 지연은 어리둥절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매물 보러 오신 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지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집 보러 왔대요. 무슨 일이에요? 승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잠깐만,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박 실장과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좀 둘러봐도 될까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기,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집은 매물이 아닌데. 박 실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제 집주인 정만섭님께서 20억에 금매로 내놓으셨는데요.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시아버님이요? 바로 그때 승우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왜 매물이라는 거죠? 박 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혹시 정만섭님 아들분이신가요?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정만섭님께서 이 아파트를 20억에 금매로 내놓으셨어요. 본인 명의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아버님 명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박 실장과 매수자 부부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나중에 다시 올까요? 매수자가 말했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승우가 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만섭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어요. 내 집을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돈 없는 노인네도 내 집 팔 권리는 있겠지. 그 말에 승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파신대.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매수자 부부와 박 실장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난 후 승우와 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우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하지만 만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필요 없다. 내일 계약하니까 그리 알아. 그 말에 승우와 지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만섭과 분남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만섭과 분남은 재무상담을 받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세무사 김 대표의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만섭과 분남은 그의 앞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상담을 시작했어요. 정 선생님, 20억을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신지요? 김 대표가 물었습니다. 만섭은 목을 가다듬었어요. 가장 안전하게 예금으로 넣고 싶은데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김 대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요즘 금리로는 연 3%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20억이면 연간 6천만 원, 월 5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말에 분남의 눈이 커졌어요. 월 500만 원이요? 만섭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당신 연금 120만 원, 내 연금 150만 원 하면 분남이 덧붙였어요. 월 770만 원이네요. 김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금액이죠. 만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이런 여유를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분남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무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만섭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정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 계약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20억에 바로 계약 가능하답니다. 계약금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체할 수 있다고, 잔금도 이번 주에 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만섭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언제 계약하면 될까요? 내일 오전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만섭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계약한대. 분남의 눈에도 기쁨이 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당신, 우리 손자는 어떡해요? 만섭의 표정이 흐려졌어요. 그때 분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였어요. 분남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지연아, 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제발 집 파는 것만은. 분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돈 없는 노인네라고 했던 며느리가 지금 애원하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계약할 사람이 나타났어. 분남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디로 가야 해요? 민재는요? 민재 어린이집이랑 학원도 다 이 근처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분남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자 생각에 잠시 흔들렸지만 그때 만섭이 전화를 받아들었어요. 지연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다. 내일 계약한다. 만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만섭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남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닐까요?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리지 마.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 그의 말은 옳았어요. 상처는 이미 너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승우와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민재가 달려왔죠. 분남의 가슴이 저몄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 팔지 마요. 나 어린이집 못 다녀요? 그 말에 분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우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만섭은 잠시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단단히 했죠. 너희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어. 아버지, 생각해봐라. 너희가 언제 우리를 부모로 존중은 했니? 네 어머니 생일상을 한 번 차렸니?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차려주는 밥만 먹고는 갔지. 2달, 3달에 한 번씩 집에 와서는 언제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눈 적은 있었니? 명절에도 시댁은 뒷전이고. 만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 칠순날 일하고 집에 와서는 우리 보고 돈 없는 노인네라며 바라는 것만 많다고 아픈 데도 없이 멀쩡하게 오래 사냐고 했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민재를 봐서라도. 만섭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내일 11시에 계약한다.
지금까지처럼 니들 식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만섭은 분남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분남은 손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분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섭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분남아, 우리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평생 일만 했잖아.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좀 쉬면서 살자. 분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만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부산에 가보고 싶어? 바다도 보고. 평생 일만 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여행 이야기에 분남의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부산에 가요. 회도 먹고 해운대도 걷고. 두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내일 그들의 인생 2막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만섭과 분남은 KTX를 타고 부산을 향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더니 드디어 여행이네요. 분남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섭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캔 커피가 들려 있었죠. 당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만섭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주는 듯 했어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설렘이 어려 있었습니다. 바다부터 볼까요? 분남이 제안했어요. 해운대에 도착한 그들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참 넓네요. 만섭이 중얼거렸어요. 분남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평생 바다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일만 하셨죠? 만섭의 눈에 순간 그림자가 어렸어요. 그래, 바다는 텔레비전으로만 봤지. 분남은 남편의 거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보게 되어 다행이에요. 만섭의 눈에 맺힌 것이 바닷물 때문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그들은 근처 회센터로 향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먹어봅시다. 만섭이 지갑을 꺼냈어요. 좋은 거로 주세요. 종업원은 싱싱한 회를 정성스레 담아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네요. 분남의 눈이 반짝였어요. 술잔이 오가며 두 사람의 얼굴에 점점 홍조가 돌았습니다. 분남아, 만섭이 문득 아내를 불렀어요. 네, 미안해. 분남은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만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분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잖아요. 만섭은 소주잔을 비웠어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당신 고생만 시켰어. 분남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우린 함께 잘 살았어요. 승우도 잘 키우고. 말을 하다 둘 다 침묵했어요. 아들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식탁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휴대폰 안 봤어요? 분남이 물었죠.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꺼놨어. 나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보고 싶긴 하죠? 민재. 만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남은 대답 대신 눈물을 훔쳤어요. 여행 둘째 날 그들은 태종대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걸었어요. 당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분남이 문득 물었습니다. 만섭은 먼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편하게 살자. 평생 고생했잖아. 분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둘이서 이렇게 여행도 못했네요. 만섭이 웃었어요. 앞으로 많이 다니자.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때 분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자였어요. 분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만섭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받지 마. 분남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민재인데. 만섭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받든지. 분남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에 분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재야.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보고 싶어요. 분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섭도 아내 곁에 서서 손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거기 계세요? 만섭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할아버지도 여기 있어. 할아버지, 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만섭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계속 울어요. 아빠도 매일 술 마시고, 우리 집 어떻게 된다고 다들 울어요. 분남과 만섭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 전화를 끄는 분남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만섭도 묵묵히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너무한 걸까요? 분남이 흐느꼈어요. 만섭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태양이 서서히 바다로 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그들은 가까운 사찰을 찾았어요. 불상 앞에 앉아 각자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잘한 걸까요? 분남이 기도했어요. 만섭도 묵묵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절을 나오는 길, 분남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만섭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남아, 한 가지 생각이 있어.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데요?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 분남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섭의 표정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기차 안 두 사람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만섭과 분남은 사당동 아파트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분남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만섭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막을 시작할 때가 됐어.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20억을 정기예금으로 넣으시면 연 3%로 월 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은행원의 말에 분남의 눈이 커졌어요. 여기에 우리 연금 270만 원까지 하면 월 770만 원이네요. 만섭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그의 손에 굳은 살이 선명했지만 이제 그 손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붉은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자산가네. 만섭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어요.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분남이 말했죠. 양평 쪽에 좋은 물건이 있어요. 텃밭도 딸려 있고 중개인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섭과 분남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당동 집은 전세 보증금이면 이 집 살 수 있겠죠? 분남이 물었습니다. 만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전세금으로 양평 집을 사자. 일주일 후 양평 전원주택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보니 민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민재야. 분남이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만섭의 표정은 순간 밝아졌다가 지연을 보자 다시 굳어졌어요. 어머니, 아버님. 지연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만섭은 고개를 돌렸어요. 가자, 분남아. 민재가 할머니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같이 가요. 분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재야, 나중에 보자. 할머니가 전화할게. 그리고 열흘 후 양평으로 이사가는 날. 승우와 지연,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승우가 현관에 서서 머뭇거렸어요. 만섭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니? 지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만섭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일어나.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제발. 민재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요. 무서워요. 그 순간 만섭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잠시 후 만섭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만. 한 달에 한 번 보겠다. 승우와 지연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요? 만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데려다주고 데려가기만 해. 집에 들어올 생각은 말고. 한 달 후 양평 전원주택의 텃밭에서 만섭과 분남, 민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민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상추야. 조금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만섭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분남은 집 앞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주차장에는 승우의 차가 보였습니다. 민재만 들어올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었죠. 당신 행복해요? 분남이 물었습니다. 만섭은 민재와 함께 상추를 가꾸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돈 없는 노인네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매달 770만 원의 수입, 아름다운 전원주택,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분남과 만섭은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당당한 노후를 살면서 말이죠. 이것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67년과 71년을 살아오며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두 사람이 마침내 자신들의 존엄을 지켜낸 여정이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라는 한마디가 바꿔놓은 운명의 역전. 그들은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매달 770만 원의 수입으로 당당하게 사는 분남과 만섭. 텃밭에서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끼는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섭님과 분남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한양전기수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